예, 이제 중간고사 4장까지 요약한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시험 다 나옵니다. 근데 그걸 갖다 설명하고 만나게 요리해서 쓰는 건 여러분 역할이다. 똑같이 듣는데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2장 그 이론 같은 게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이론은 해야 됩니다. 예. 그거 아니면 그걸 왜 해야 되냐면 내가 낼 게 없어. 그거 아니면 알겠냐? 그래서 내 신경도 이해하시고, 예, 첫 번째 이제 문제 행동이 뭐고, 그걸 보호하는 건 뭐고,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문제라고 하는 거는 어리면 어린 대로 청소년기, 성인기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발달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이 나타내는 혹은 집단이 나타내는 뭔가 이렇게 범죄, 일탈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거는 자기 자신의 인생도 망치지만 사회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사회적인 행동입니다. 스스로 적응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므로 건강, 성격, 정서 발달 저해하는 모든 행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도소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겁이 났는데 머리에 뿔이 달리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 똑같아요, 우리랑. 알겠냐? 얼굴도 저는 이렇게 좀 좋은 분들을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해줘가지고, 물론 이렇게 편하게 잘 할 수가 있었는데, 그 한순간의 잘못으로 좀 어려움에 처한 그런 분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었던 것이죠. 그죠? 그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뭘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유혹이나 이런 걸 잘 넘기고 범죄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죠. 여기 이제 그 일탈행동하고 범죄가 있더라고. 여기 이제 책에서는 일탈행동, 비행, 범죄 일으키는데 잘 구분이 안 돼. 내가 보니까 일탈행동하고 비행은 거의 같이 보면 되겠죠. 사회 규범이나 규칙을 일탈이 뭐니? 그 기차가 그 선로를 지나가면 뭐 한다 그러니? 탈선한다 그러지? 가야 될 길을 선을 벗어났잖아. 그지? 그게 탈선이라고 그러잖아. 청소년이 가야 될 그 나름대로 규범, 규칙의 그 선이 있잖아요. 그걸 벗어나는 걸 일탈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걸 갖다가 이제 청소년은 비행이라고도 한다. 알겠니? 비행. 여기 저기 항공관공학과 여학생들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누가 그러더라고. 비행소녀라고.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 너무 썰렁하지? 그런 소녀가 아니고 여기서는 어떤 선에서 벗어난 규범에서 벗어난 걸 갖다가 일탈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범죄는 뭐냐? crime. 여기 이제 영어로 보게 되면 deviance 할 때 이게 D 하면은 이건 뭐냐면은 그 길이란 뜻이에요. 길. 알겠어? 길을 D는 떨어져 나갔다. 길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일탈이야. 그 다음에 이제 crime이죠. crime은 이제 범죄인데 공식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교도소 같은 데 가는 것이죠. 예. 일탈행동이지만 다 교도소 가는 건 아니야. 뭔지 알겠어? 예. 여기 이제 탈선했다고 그래가지고 다 교도소 가게 되면 안 되죠. 그죠? 교도소가 얼마 없어. 너무 많아도 안 돼. 그죠?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 내가 이제 여기 몇 개냐 이게? 7개잖아. 이거 7개 외우기가 힘들잖아. 발탈 특성에 따른 문제 행동인데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 기억할 수가 있어. 다른 과목들이 공부하면 좋아. 먼저 인지 변화입니다. 인지는 생각이라 그랬지? 따라해봐. 인지. 인지 발달이 현저하다 이거야. 머리를 생각하세요. 생각을. 그 다음에 가슴으로 내려온 뭘까? 그렇지. 정서지. 알겠냐? 변화무쌍한 감정, 정서. 따라해봐. 정서.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면 성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급격한 성 발달, 2차 성징이 나타납니다. 딱딱 성. 보통 이제 생물학적인 성은 갖다가 이제 섹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사회학적인
이런 거는 갖다 이제 그 젠더라고 들어보셨죠? 뭐 트랜스젠더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 젠더를 가로 건너지른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이런 성, 이 급격하게 2차 성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야? 사람 관계 속에서 뭐지? 사회성입니다. 따뜻한 사회성. 응, 응. 사회성.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과 살아갈 때 죄를 짓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지? 응, 그러니까 뭘 생각해야 돼? 도덕성입니다. 따뜻한 도덕성. 음, 이해가 되죠? 예, 도덕성. 그 다음에 그 남자의 신체는 여자의 신체랑 좀 다르지? 따라해봐. 신체. 알겠어?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인지, 정서, 성, 사회성, 도덕성, 신체 다 합치면서 나는 누구지? 이걸 생각하게 되잖아. 이게 뭐야? 자아정체성입니다. 따뜻한 자아정체성. 알겠냐? 이렇게 하게 되면 순서, 내 여기 녹음한 건 녹음이 된데 여기는 안 나왔네. 인지, 정서, 성, 사회성, 도덕성, 빨리빨리 해. 신체, 자아정체성. 이거 녹음은 다 됐는데. 그래요. 이렇게 하면 기억이 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총 몇 개야? 7개다. 하면 되겠어요. 한번 따라해봐. 인지, 정서, 성, 사회성, 도덕성, 신체, 자아정체성. 다였지? 한 명도 남김없이, 그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야.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야. 뭔지 알겠어? 그래요. 먼저 이제 신체입니다. 뭐 이거 일일이 다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신체가 골격이 급격하게 커집니다. 근육, 골격, 그 다음에 신체 어떤 살,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몸이 너무 이렇게 뭐 콜라 뭐 이런 거 많이 마시고 하게 되면 몸이 이렇게 비만해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열등감도 생기고 그럴 수가 있다. 반대로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안 먹어.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신경성 식욕 부진증. 이런 거. 나중에 죽을 수까지도 있습니다. 자기는 몸은 아주 호리호리하고 그런데 나는 몸이 너무 이렇게 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만과 그런 이제 극단적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신체 변화가 급격해지고 그에 따른 문제 행동도 나타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성발달입니다. 뭐 이거 일일이 외우라고 하진 않아요. 이건 뭐 우리가 사회 시간, 생물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 중기, 후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 후기에 해당하겠죠? 고등학교 3학년 대학생. 이때는 정체감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 되는 거야. 지금도 여러분 헤매고 그러면 안 돼. 이런 시기가 되겠고요. 성발달, 문제행동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지발달이 현저하다. 이제 청소년기 때쯤 되게 되면 머리 지적인 발달이 폭발적으로 상당히 빠르고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나타나는 게 상상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라고 하는 이건 뭐 어떤 과목에도 다 나오는 거니까 한 번 더 이해를 하자. 여기 보게 되면 상상의 청중은 뭐냐면은 상상으로 주위 사람들을 청중으로 만드는 거야. 내가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는 거야. 다 청중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해. 타인을 관중으로 만들고 야, 다 나 쳐다보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다들 나 쳐다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실수를 했어. 아까 내 저장 안 했지. 실수하게 되면 다 나를 쳐다봐. 과민해져. 외모나 행동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상상의 청중 때문에. 따라서 상상의 청중. 그 다음에는 개인적 우화입니다. 따라서 개인적 우화. 우화는 사실이 아니란 얘기야. 실화가 아니잖아. 이솝우화 그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죠. 그렇게 만든 거죠. 어떻게 만드냐면은 야, 나기는 여기서 안 떨어져. 난 특별하니까. 알겠냐? 나는 뭐 폭주족, 나 오토바이 타도 안 미끄러져. 그러다 죽잖아. 알겠어? 이게 개인적 우화란 말이야. 뭐냐면은 자신을 스페셜 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생각해.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엄마 아빠는 몰라요. 모르긴 모르면 엄마 아빠도 다 그런 거 거쳤거든. 자기가 독특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나만 경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폭주, 음주, 자기 파괴적 행동. 야, 나는 그냥 소주 대병장 먹어도
야, 그럼 빵꾸나거든? 빵꾸 안 난다고 생각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개인적 우화입니다. 따라해, 개인적 우화. 상사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 이런 게 지적인 영역에서 있다는 걸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 변화입니다. 청소년기에 보게 되면 내가 얘기를 했지. 앞에 머리 앞부분이 전두엽이라고 그랬죠. 뒤에는 후두엽, 옆에는 측두엽, 위에는 두정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겉에 중에서 가장 나중에 발달하는 게 전두엽이에요. 전두엽 중에서도 더 앞에 있는 건 전전두엽이라고 그래. 거기가 뭘 하냐면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하는 그런 가장 고등 정신 기능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알겠냐? 근데 그런 거보다는 청소년기에는 변연계라고 하는 감정을 담당하는, 특별히 이제 편도체라고 하는, 그렇죠. 예. 감정 담당은 거기, 뇌 그 안에 구조물에 그런 게 있어요. 그거가 많이 써먹어. 알겠냐? 예. 그래서 감정 기복이 심해요. 청소년기에는 감정이 왜 그래? 아니, 그때는 발달 단계상 그래. 알겠어요? 근데 어른이 되게 되면은 전두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그렇게 이성에서 벗어난 행동을 안 합니다. 근데 청소년기 그렇지가 않죠. 그죠? 예. 그, 이때는 변연계를 많이 써먹어요. 알겠냐? 청소년기 때는. 전두엽보다는. 그래서 감정이 변화무쌍하고 그로 인해서 극단적으로 우울해지거나 극단적으로 떠오르거나 막 그럴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성이죠. 사회성. 또래 영향력이 커집니다. 또래 가운데 인정을 받는 것이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또래에게 맞추려고 하죠. 또래에게 맞추는 걸 뭐라고 그래? 동조라고 그래. 엄마, 아빠 앞에서는 삐딱하게 나가지만 친구들 앞에서는 똑같이 행동하려고 그래. 그지? 똑같은 찢어진 청바지 입고, 알겠냐? 똑같은 조끼 입고, 그럴 수가 있죠. 그죠? 예. 그게 뭐냐면은 그들 사이에서 동조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자아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 에고가 뭐냐? 에고 죽겠구나. 에고가 나라 그랬지. 내가 누구냐? 이런 거 보는 것이죠. Who am I? 난 누구야? 이런 거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박쥐한테 이러는 것이. 내가 생가, 쥐인가? 이런 거죠. 그죠? 개구리는 음, 물고기인가? 뭐지? 이런 것이죠. 올챙인가, 개구리인가, 물고기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고기 알이나 개구리 알이나 똑같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뇌팔 다리가 달린 개구리가 되죠. 그 가운데 있는 그 올챙이에서 이제 그 뒷골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단계가 있죠. 이게 청소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정쩡한 입장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가 누구지? 이렇게 고민하는 거야. 신체는 이만해졌는데 아직 생각이나 감정이 완숙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누구지? 이런 고민을 하는 시기죠. 예, 그러니까 그때 잘 넘어가야 돼. 그때 잘 못 넘어가게 되면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성, 기억나지? 그 사회성, 내가 해놨지, 그지? 어, 나름대로 도덕성 이런 게 이제 강해지는 시기인데, 스스로 기준을 정합니다. 기준을 정해가지고, 기준에서 미치다. 라고 하게 되면, 아주 나는 못된 놈이야. 아주 나는 그렇게 축소하고, 벗어나고, 막,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도 보게 되면은, 꼭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는 벗어나가지고, 다방 같은 데 가더라도, 아주 구석에 노란 불빛 아래에서 안 보이는 그런 데만 나도 그랬어. 사실. 배수할 때는 얼굴도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 자기 그때는 다방이라 그랬어. 카페. 이건 요즘 말이고. 다방에 앉아가지고 구석에서 막 누구나 쳐다볼까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나는 아주 못된 놈이야. 네. 예,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준이 넘어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영무시하고 그럴 수도 있다. 이 도덕성 발달도 부모 영향이 큽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주 양심적으로 살으라고 하셨어요. 형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이문 너무 많이 남기지 마요. 이득을 조금만 남겨. 그지? 사업가는 돈을 많이 남기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못하게 했어요. 조금씩만 남겨. 사는 사람 힘들잖아. 뭐 그러잖아. 그지?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부모의 영향이 큽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가 도둑이면 야, 나는 이 짓 하고 살지만 넌 도둑이 되지 마라 라고 부모가 얘기해도 걔 도둑될 가능성 많아. 삶으로 전달되니까, 그지? 예,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대중매체. 요즘에는 죄를 죄로 아닌 것으로 여길 수도 있고, 그죠? 죄가 아닌 거를 죄로 만들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게 언론이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요즘 유튜브니 뭐니 많잖아. 야, 그리고는 우리가 그 생각한다. 엊그제 보니까 먹방 유튜버가 죽었더라. 혹시 아니야? 뭐 잘못 먹다가 죽었어. 근데 내가 보니까 그 먹방은 좀 그런 것 같다. 그 위가 터지는 거. 뭐 유튜브에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은데 적당하게 먹고 살아야지. 옛날에는 없어 못 먹었지만. 특별히 뭐 저기 찰떡인가 모르겠는데 목에 막혀가지고 죽었나 봐. 대충 대중매체에서 막 너무 먹고 막 그런 거 격려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적당하게 먹고 운동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지? 저기 저 아프리카 이런 데는 못 먹어가지고 말이야. 물도 없어가지고 그 저기 그 뽐뿌 만들어주는 그런 그 사업도 하고 그러죠. 뽐뿌 하나면 마을이 물을 다 먹잖아. 그거 없으면 여기 돼지가 그 시궁창 그런 물 그래도 걸러가지고 먹고 그러다가 이질 걸리고 막 그래 죽고 막 그런 애들 얼마나 그지? 음. 그런 애들 생각해서라도 조금씩만 먹으세요. 조금씩 먹고 열심히 일하고 이게 좋은 것 같아. 나도 요즘에는 조금씩 먹으려고 해. 이제는 먹으면 살로 가. 그래요. 하여튼 도덕성 이런 게 대중매체의 영향, 부모의 영향, 또 자기가 기준 정한 거 이거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장으로 갈게요. 1장 어렵지 않지? 예. 이제 2장은 좀 어렵지? 예. 근데 어려운 것도 좀 어려운 것도 있어야지 재밌지.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고전 생물학, 심리학, 사회 이론 중에서도 사회 구조 이론이 있어요.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단 말이야. 예? 예. 그 다음에 사회 통제 이론, 사회 학습 이론, 낙인 이론, 이건 다 사회 이론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리학적인 건 정신분석, 인지, 성격, 사회 구조론은 아노미, 해체, 뭐 이게 쭉 있다는 얘기야. 중화 사회 유대는 통제 이론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이런 거 내가 문제 내기가 쉬워. 그 다음에 사회에서 학습을 시켜가지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끼리끼리 걔들끼리 차별적으로 모여가지고 배우는 거야. 아니면 그쪽 문화를 배워가지고 또 이제 그쪽에 그 밑에 애들이 노는 그런 뭐 문제 일으키는 문화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문제 행동이 생긴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낙인 이론이야. 낙인 이론이 뭐니? 도장 찍었다 이거야. 그 소 있잖아. 소 엉덩이에다 너는 내 것이다. 오케이 목장. 딱 찍게 되면 걔는 평생 오케이 목장이잖아. 그지? 너는 죄인입니다라고 도장 꽉 찍어 놓으면 평생 죄인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라 이거야. 이것도 문제도 많아요. 고전 이론은 뭐냐면 맨 첫 번째 생겼으니까 고전적이지. 그 음악가에서도 맨 처음에 생기면 고전파직이지. 그림도 마찬가지야. 맨 처음에 생긴 거. 여기 뭐냐면은 이전에 중세 시대에는 그 신의 그죠? 신의 그런 틀 속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후로 뭐 과학이 발달하고 그죠? 그 인문과학 이런 게 발달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 사고 능력 이런 걸 갖다가 그 깨닫게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처럼 살 수가 없어 하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요. 그죠? 사고 혁명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옛날에 그냥 옷감을 갖다 이렇게 기어서 하는데 과학기술을 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 그지?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의식이 깨이게 됐어요. 그래서 자유의지, 사고 능력 이런 걸 강조하는 게 고전파죠. 그러니까 청소년 범죄가 왜 일어나느냐? 이거 청소년 개들이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죄를 선택한 거야. 뭔지 알겠냐? 그래서 죄가 일어나니까 범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선택하지 않도록 억제를 해야 된다. 알겠지? 이게 고전 이론이야. 여기 보게 되면 억제를 해야지 그 죄가 안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이게 고전 이론이야. 그래서 청소년 전반적으로 그 녀석들 갖다 일반적으로 다 가둬놓고 억제를 시켜야 돼. 교실에 가둬놓고 막 그런 거죠. 특별히 그 다음에 개별적인 거는 문제 행동 자체 개별적으로 그것만 억제를 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범죄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그걸 갖다 억제를 시켜서 범죄 일어나지 않게끔. 하여튼 전체를 억제하든 범죄 자체 개별적인 걸 억제하든 일어날 가능성인 걸 억제하든 하여튼 억제를 해가지고 해야지 범죄 비행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억제 전략. 이게 고전 이론이야. 근데 요즘에 그
법이나 이런 게 이거 죄를 지면 교도소 가고 막 이런 거 억제 전략이 많죠. 그죠? 그래도 여전히 죄가 없냐? 더 많아지지? 형벌체제, 억제체제가 명확한 현대에서도 더 지능화되고 더 연령이 하향화되고 그렇다. 이게 이제 한계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전이론. 그 다음에 생물학 이론이야. 이거 뭐냐면은 왜 범죄를 저지르냐. 생겨먹은 게 걔는 범죄형이야. 그렇다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자유의지가 아니라 이게야. 타고난 비정상적인 신체적인 거, 호르몬, 생화학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특별히 지능이 좀 낮은 애들이 범죄 뭐 내가 보면 이거 문제야. 대개는요. 그 일반인들이 죄를 더 많이 저질러요. 알겠냐? 그런데 감옥에는 지능이 낮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요. 왜? 뭘 모르니까 그냥 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변호사 쓸 수도 없고 말도 잘못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걔를 갖다 희생양으로 만들면 편하잖아. 그지?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 하여튼 생물학적으로는 뭔가 생겨먹은 게 그래서 그렇다. 문제도 유전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모든 게 이제 생물학적 것과 상관이 있지는 않죠. 그게 한계죠. 그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사람도, 그죠? 그 환경에 가서 문제 저지르고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생물학적 요인으로 모든 걸 따지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생물학적 이론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게 되면 염색체가 Y가 하나 더 많아. 뭐 이렇게 키가 막 그렇게 턱이 막 나왔어. 막 이제 이게 이제 그 이런 입장이 있다는 것이죠. 생물학적인 문제. 근데 사람을 요런 걸 갖고 보면 어릴 때부터 너는 생겨먹은 범죄형이라 자꾸 얘기를 듣고 하게 되면 낙인 이론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럼 내가 한번 죄 짓는 게 뭔지 한번 보여줄까? 막 그래가 죄 지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생물학적 이론으로 낙인 찍는 거는 나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론이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적 이론인데요. 여기 많이 들어봤지? 정신분석, 인지, 그 다음에 성격 이론이 있습니다. 성격을 갖다 심리학에 정신분석에서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나눠서 했어요. 문제 행동이 왜 일어나냐 청소년들이. 그건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발달 과정에서 그 형성된 심리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서 문제 행동을 일어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먼저 정신분석 이론이 되겠습니다. 프로이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드, 에고, 스포에고 원초와 자아, 초자 들어보셨죠? 내가 보니까 요거는 요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이거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본능, 욕구, 추동, 쾌락 원리가 있습니다. 이건 그 원초와 혹은 이드가 되겠죠. 이거는 지금 바로 욕구를 만족시켜 주길 원하는 거죠. 엄마 나 이거 지금 사줘. 야 나중에 사줄게. 지금 사달라니까 징징거리고 막 그럴 수 있죠. 본능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때 초자는 그래서는 안 돼. 그죠? 하지 마라. 완벽하고 이상지향적인 당위 원리. You should. 뭐뭐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원리에 입각하는 거죠. 본능은 쾌락 원리인데 이건 당위 원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을 뭐 하지 말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살아? 그래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현실에 맞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원초와의 욕구와 초자의 그런 그 당위, 그 가운데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조절. 이게 뭐야? 자아가 하는 역할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자아는 야, 지금 안 되고 나중에 해줄게. 나중에 사줄게. 아니면은 이건 이건 100만 원이 너무 비싸니까 여기 5만 원짜리 이거 사줄게. 대체하거나 알겠지? 그리고 이거는 안 돼 하고 억압하거나 이런 식으로 현실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알겠냐? 이게 자아죠. 자아가 기능을 잘해야지 건강한 거야. 만약에 너무 본능적으로 가게 되면 파렴치한이 되고 너무 당위 원리의 초자를 따라가게 되면 위축되고 그죠? 뚜그러 바가지처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해야 된다. 그죠? 문제 행동은 파렴치한이 되거나 위축되거나 이거는 자아가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 라고 보는 게 뭐예요? 정신분석의 입장입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에 이제 그 인지이론입니다. 인지는 생각이 아니야. 생각이 아직 미숙해서 그렇다 이거야. 네. 의사결정이 부족하고 합리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이고 하는 그런 생각, 인지 이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성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지적인 걸 도와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방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그 전두엽은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 뭐 이런 거를 담당한다 그랬고 여기 이제 편도체 있잖아요. 편도체. 편도체가 뭐라 그랬어? 여기 복숭아가 도자라고 그랬죠. 복숭아를 갖다가 노란 복숭아 황도, 하얀 복숭아 백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예, 예. 여기 편도를 갖다 복숭아 모양이라고 그래. 복숭아 모양의 조직을 갖다 편도체라고 해요. 거기는 감정을 담당한 부위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공포, 불안 이런 정서에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밤에 혼자 걸어가고 있어요. 어휴 무서워 이렇게 하잖아. 그럼 편도체가 팍 알겠지? 기능하는 것이죠. 청소년기에는 감정 이런 것들이 많이 하게 되고 하는 거죠. 기억에 관계된 건 해마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예. 요거 이제 그 편도체, 해마 이런 건다 변연계라고 그래. 여기 이제 변연, 경계에 있다 이런 뜻으로 하는 거죠. 해마는 하마가 아니지. 하마는 물속에 말을 갖다 하마라고 하는 거야. 바다의 말을 갖다 해마라고 하는 거야.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뭐 저기 바다 말처럼 생겼어요. 하여튼 요런 기능이 강화되니까 여기 이제 이성을 담당하는 인지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약해서 그래서 문제행동이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성격 이론입니다. 여기 범부처를 보게 되면 성격이 좀 괴팍하고 더럽고 막 그런 사람들이 문제 행동을 한다라고 봅니다. 성격이 더러워서 이렇게 문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격이 더러워서 성격이 안 좋아서 문제 행동이 일어난 건지 문제 행동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위에서 막 안 좋게 보고 그러니까 그지? 처음에는 어쩌다 잘못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잘못하다 보면 성격 더럽네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상호작용해서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성격이 더러워서 문제 행동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싶죠. 그리고 인과관계야. 성격이 인이 되어서 문제 행동이 일어난다. 인과,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범법자들이 보니까 되게 성격이 좀 안 좋잖아. 거봐, 그러니까 성격이 안 좋으면 범법을 하는 거야. 라고 결론 지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 성격과 범죄가 관련이 있다. 라고 이렇게 성격과 범죄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만 성격이 원인이 돼가지고 문제가 일어난다. 이건 인과 관계를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건 이제 실험을 해보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관과 인과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죠.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성격 이론은 뭐냐면은 성격이 원인이 돼서 문제행동 이게 아니라 성격과 문제행동이 서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보는 게 성격 이론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구조 이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심리학적 이론 얘기를 했고요. 그 앞에서는 고전 이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구조 이론.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 거야. 알겠어요? 개인적으로 뭐 심리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이 나라가 그냥 헬조선이야. 그래가지고 문제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지. 여기에는 아노미 이론이 있고요. 해체 이론이 있습니다. 아노미는 뭐냐면은 사람이 정신이 헷갈려. 이런 거야. 그지? 아노미. 그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학교 조직 이런 게 구조가 좀 꽝이어서 그런 겁니다. 라고 하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이제 디르켐입니다. 뭐가 뒤가 캥기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아주 그 사회학자 중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디르켐 교육자기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프랑스 혁명, 산업혁명 일어나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옛날에는 농사 지을 때 1000년 동안 그냥 평온했는데 갑자기 그냥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정신사나운 거야. 급변하면서 기준이 없어졌다 이거야. 노험하면 기준이거든요.
아 하면 없다 이거야. 아 하면 없다. 놈 하면 기준이 없어졌다 이거야. 기준이, 그죠? 규범이 없어졌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 옳고 그른 것에 기준이 없어다 보니까 자살이나 일탈이나 이런 범법행위가 일어난다라고 보는 게 누구예요? 지르켄이 이런 아노미 이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아노미, 아노미 이론이 사회구조의 첫 번째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구조기능주의가 있는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구조가 있고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예. 자동차도 보게 되면은 겉에 디자인, 틀 이런 게 있고, 그지? 보이지는 않지만 차를 가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구조가 있고 기능을 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도 보게 되면 몸이 있잖아요. 뼈가 있고 살이 있고 이건 구조죠. 그죠? 해부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생리학이라고 그래요. 해부학, 생리학, 구조학, 기능학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회에는 여러 구조가 있고 그 구조마다 나름대로 기능이 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다음 주에 시험 보게 된 1층 거기 보게 되면 강당 같은 게 있잖아요. 전체를 모이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5층 같은 교수 연구실이 있잖아요. 그죠? 2층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실 같은 거. 컴퓨터를 만들게 해주는 교수의 연구를 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고 각 층은 구조란 말이야. 그죠? 사회도 그런 구조가 있고 기능이 있다. 뭔지 알겠지? 이런 것이죠. 여기 머튼이 이제 구조균형주의를 얘기를 했고, 이게 왜 사회에 범법행위가 일어나냐면은 구조적으로 그렇다 이거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일어나도 흙수저를 벗어나기가 힘들어. 그럴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잘못되어서, 그죠? 기회가 아무리 백날해도 그걸 갖다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안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구조균형, 머튼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문제가 있죠, 이것도. 각 이론마다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기회가 많은 상류층들은 왜 문제가 일어나지? 그지? 조금만 공부 잘하면 다 그냥 인류 대학 뭐 다 보내주지, 그지? 돈도 다 대주고. 그러니까 상류층의 문제 행동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구조균형주의의 그런 걸 가지고는. 예. 보게 되면, 시험 잘 보고 싶어서 컨닝하고 했어요. 나도 잘 보고 싶은데. 구조적으로 나를 갖다가 이 실력 벗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대책은 제도를 마련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죠. 여기 왜 사람들이 막 많이 죽냐 이거지. 잘해보고 싶은데 거기는 사고 날 수밖에 없는 여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구조를 바꿔야지. 거기 상습적으로 횡단보도 우리가 무단 횡단보도를 왜 하냐. 여기 그저 횡단보도가 1km 넘어서 있어. 그 1km 넘어서 돌아가냐? 그냥 신호등 설치해야지. 그지?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사회 해체 이론이 있습니다. 사회 해체 이론은 왜 문제 행동이 일어나냐? 도시와 산업화가 막 도심지에 일어나다 보니까 사회가 해체돼서 그렇다. 1920년대, 30년대 보면 뉴욕이나 시카고나 이런 데 보게 되면요. 그 가운데 공장들이 막 들어섰어요. 서울에도 옛날에 보게 되면 청계천, 전태일 열사 머리 투신인데, 아니 부진 자살했는데, 그 당시 구로공단, 여기 대구로만 성서공단, 뭐 이런 데 구미공단, 이런 데서 뭐 청소년들이 갑자기 도심지에, 그 산업화가 막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청소년들 일어나고 술 먹고 막 그런 걸 통제할 수 없어서 사회가 해체됐기 때문에 문제 행동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게 사회 해체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계가 있죠. 옛날과는 많이 달라. 요즘에는 이제 도심지에는 사람이 사는 게 있고, 그죠? 공장 같은 건좀 아니, 옛날에 도시 가운데 있었는데, 도시 구조가 지금은 많이 달라요. 옛날과 달라요. 그죠? 예, 그래서, 처음에 이 이론이 나온 미국과는 아시아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 각 이론마다 한계점이 있다고 그랬죠. 사회체 이론은 뭐예요? 아시아 지역에는 적용하기가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됐고요. 여기 이제 쇼와 맥케이라는 사람이 범죄율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결석이 높은 지역은 범죄가 높고 범죄 비행이 높은 데는
중심부가 더 많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은 사람이 바뀌었는데 계속해서 거기서 그 범죄가 일어나더라. 예를 들어서 여기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지나가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어. 그 지역에 뭐가 붙었나? 그 지역에서는 또 이렇게 비행 범죄율이 많더라. 이걸 생태학적 이론으로 얘기하는 것들도 있고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이걸 연구했어요. 그 다음에 통제 이론입니다. 좀 어렵죠? 통제 이론은 사회가 통제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서 범죄가 일어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 중화 이론하고 사회 유대 이론이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집중이 약간 떨어지니까 여러분이 잘 머리에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유튜브로 보면서 하면은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중화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보니까 물타기 이론이야. 물타기 이론. 여기 있잖아. 그 농약을 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 그 속을 갖다 거기다 물 막 먹여가지고 이렇게 도끼를 빼내죠. 그죠? 이게 물 타는 거야. 여기 보게 되면은 청소년들이 비행을 갖다가 정당화하는, 물 타는 거예요. 원인을 다른 데 돌려. 아유,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교수님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요. 뭐 이런 식으로 해? 예? 예. 책임을 부정하거나. 예를 들어 이제 여자애가 뭐 이렇게 뭐 당했다 그래 쳐볼 때는 제가 당할 만하니까 당하지. 뭐 이렇게 피해자를 갖다 오히려 부정하는. 뭔지 알겠냐? 예. 그 다음에 선생님이나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선생님은 더 나빠요. 뭐 이런 식으로 비난자를 갖다 부정하는. 이렇게 해서 물을 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의리 뭐 이런 거 가지고 그 을진 뭐 그런 가운데서 나는 죄를 지키기 싫죠. 그런데 의리 뭐 이런 것 때문에 동조하느라고 소속 집단 하여튼 요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타는 거야. 알겠냐? 예, 이게 이제 중화 이론이 되겠습니다. 예. 사회 통제를 제대로 못하게 하는 이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 유대 이론이에요. 유대가 뭐냐? 유대감, 사회적으로 끈끈함 이런 것이 약해지면 사회적으로 끈끈하게 되면은 죄를 짓지 않도록 통제를 해주잖아요. 끈끈한 게 떨어지면 죄를 짓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 비난, 처벌 이런 게 약할 때, 예, 그걸 갖다가 가족 엄마를 생각해서 그 또래 집단을 생각해서 죄를 안 지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가 끈끈하지 않으면 그러면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과의 그런 끈끈한 애착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사회학습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문제 행동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배워서 된 거다. 이게 배워서. 첫 번째, 개들끼리 차별적으로 만나서 그렇다 이거지. 첫 번째 보죠. 여기 보게 되면 차별 접촉 이론이에요. 예. 뭐야? 차별이 뭐야? 차별적으로 따로따로 그지? 못된 애들끼리 따로따로 모인단 말이야. 개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개들끼리 모여서 배우고 의사소통하고 개들이 친밀해지고 죄를 지어도 너도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되는 비행 일탈 행동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게 차별 접촉 이론입니다. 따라볼까요? 차별 접촉 이론. 그 다음 하위 문화 이론이죠. 여기는 이제 이런 이론 연구를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코엔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노동계급의 남자 청소년들이 문제 행동이 많더라. 그 위에 돈 있고 좀 어느 정도 살고 하는 애들이 문제가 없더라. 그러니까 위에서 야, 너 쟤들하고 사귀지 마. 뭐 그렇다 이런 거지. 저 문제 아들 집단이야. 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이게 하위 문화, 걔들의 문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지. 그러면 중산층 이상 잘 사는 애들 문제가 없냐? 더 큰 문제가 있지, 그지? 요즘에 뭐 많더라, 뭐 이렇게 뭐 버닝 썬인가, 뭐 써닝 버닝가, 뭐. 그럼 걔들 잘 살잖아. 여러분 100명이 버는 것만큼 벌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면은 이론은 이론인데 너무 이렇게 낮은 계곡, 높은 계곡 이렇게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 그죠? 하여튼 이론이 이런 게 있다 이거야. 그다음에 이제 하위 계층 문화들이 있더라고 보는 거야. 밀러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깽 집단, 뭐 우범 집단에 보니까 근심거리라고 보든 이제 그 문제거리라고 보면 좋겠어요. 문제거리를 만들어.
폭력, 음주, 법 위반 이런 거 하면서 우와 나는 죄를 졌어 이렇게 영웅시하는 그런 골칫거리죠. 골칫거리가 그런 걸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뭔가 그 죄를 지음으로써 강인함 그죠? 우통 쫙 벗고 그냥 그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면서 영웅심리 뭐 이런 문화들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사기를 쳤는데 들키지 않게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쳤어. 지능적으로 거봐 내 머리 끝내주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그 다음에 모험 스릴 막 이런 거 추구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내 운명이야. 잘못된 것도 내 운명이야. 내가 잘못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운명은 그런 죄를 지을 운명에 갖고 태어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모나 경찰이나 교사로부터 간섭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더라 이거야. 그죠? 이게 하위계층 문화예요. 아이고 많다. 이제 말이다. 낙인 이론입니다. 낙인 이론. 이거 뭐 어렵지 않고요.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저 문제야라고 찍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잘못했네.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지우고 그럼 나중에 낙인 찌타보게 되면은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교도소에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게 가장 고민이 됐던 게 그거예요. 강의를 할 때 일반인들한테는 뭔가 지금 어려워도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나중에 아주 희망을 갖고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할 수가 있잖아. 근데 그분들한테는 미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 사실 미래가 있게 해줘야 되죠. 뭐냐면 사회에서 너무 낙인을 찍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빨간 줄 한번 근 사람도 회사에서 입사시키겠어요? 안 하잖아. 기회가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분들도 새롭게 갱생할 수 있는 뭔가 길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사회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이 장이 좀 어렵죠? 네, 이거 갈래갈락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폭력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추후에 쭉 가게 되는데 보통 이제 물리적인 걸 갖다가 조비님이로서는 폭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신체 물리적인 뿐만 아니라 말로 하는 거, 정신적으로 따돌리는 거, 돈 뺏는 거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건 넓은 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 모든 거를 하게 만드는 건 넓은 힘으로 다 폭력이야. 네, 여기 보게 되면 가해 피해 학생이 있고 방관자가 있습니다. 때리는 그죠? 가해 학생이 있고 왜 가해하니? 저놈을 내가 그냥 묵사발 만들어 놓을 거야. 걔를 갖다 무릎 꿇이려고 아니면은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혹은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쟤를 때린 이유는 계속 내 애를 갖다 피해를 하거나 주위 옆에 있는 애가 맞을 것 같아. 그럼 내가 어벤져스가 돼가지고 저는 한 방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가해 학생 될 수도 있다. 피해 학생 있죠. 여기 이제 수동적인 성향을 가진 학생이 그 다음에 완전히 약간 중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밑으로 가거나 완전히 우쭐대거나 이런 친구들이 피해 학생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피해 학생이다가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걔가 좁히게 되면은 걔가 가해 학생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얘가 가장 위험한 유형이다. 알겠지?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그 문제 내면은 걔가 진짜 위험한 애가 될 수 있죠? 여기 방관자는 이제 때릴 때 옆에서 도와주는 애가 있고, 가해하는 애에 대해서 잘한다, 잘해. 이렇게 해주는 애가 있고요. 가해 조력자는 같이 때린다는 얘기고, 강화자는 잘한다, 잘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그런 방관자는 나는 관심 없어. 뭐 이런 애고요. 그 다음에 피해를 갖다가 이렇게 피해 학생을 도와주려고 하는 피해 방어자 여러 가지가 있다. 폭력 유형이 있습니다. 간단간 넘어갈게요. 신체 폭행 뭔지 알겠죠? 대수롭지 않게 꿀밤 주고 뭐 그러는 것 같지만 보통 이제 툭툭 치고 막 그러는 유형이 있죠. 근데 이게 한 명을 갖다 60명이 그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지? 그 다음에 언어폭력입니다.
정서, 감정을 갖다 완전히 그냥 가라앉히는 폭력 유형이죠. 그 다음에 돈 뜯어내는 거. 예. 빌린다고 그래고서 안 돌려주고, 그 다음에 친구 걸 갖다가 망가뜨리거나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돈 걷어 공갈 협박해가지고 끄집어내는 뭐 이런. 스토킹. 3번 이상 졸졸 따라다니면 스토킹이야. 피해 학생 싫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따라가가지고 공포감 조정하는 거. 네. 그래도 살해 위협도 있고 막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잘 잡기가 어려워서 처벌이 미비한 가운데 있습니다. 원래 이제 스톡하게 되면 은밀히 다가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다 ing 붙여서 스토킹이 된 겁니다. 쫓아다니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사이버로, 카톡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 사이버 스토킹. 집단 따돌림이 있습니다. 집단 따돌리면은 피해받는 애를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그 다음에 계속 공격하고 조롱하고 따돌림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성폭력 요즘에 뭐 워낙 많이 얘기가 되는 거라서 요즘에는 뭐 유치원생 뭐 이런 것들도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 이런 거 조심하라고 하는 방법들. 사이버 매체 폭력이 있습니다. 사이버 보이지 않는 거니까 무섭지 않냐? 이것도 무섭습니다. 연예인들이 이것 때문에 자살도 많이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강요. 여기 이제 셔틀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셔틀. 이게 좀 구글에 찾아보니까 학교 폭력 일종으로 가해 학생들 강요에 의해서 가해 학생들이 심부름을 어거지로 시키는 그 셔틀이라고 하다. 심부름, 뭐, 너 내 대신 현봐. 안 보면 죽을 줄 알아. 뭐 이런 거 있다는 것이죠. 이 폭력이 이제 점점 피해 연령이 낮아져요, 높아져요? 낮아지고 있어요. 직접 때리면 이렇게 잡히니까, 그리고 이제 휴대폰을 찍어 놓으니까 언어적인 거, 관계적인, 약간 증거를 잡기는 힘들지만 더 피곤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점점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 피해자가 되기 쉬운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약간 지체 장애가 있다거나 행동 장애가 있다거나 뭔가 이제 좀 민감하거나 이런 때에 이게 좀 따돌림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 폭력은 이제 그 충동, 공격, 성별 이거 쭉 읽어보세요. 개인적으로 방금 전에 얘기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자아감이 약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폭력을 당하고 또 심할 때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뭐 것이죠. 환경 요인입니다. 폭력이 가족 때문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대라든가 양육 방식 무시하고 때리고 뭐 이런 가정 환경이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이죠. 이걸 보게 되면 그죠? 그 다음에 돈이 없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 환경. 우리가 사장 그거랑 좀 비슷하죠. 계속 학교 환경 또래 때문에 폭력이 일어날 수가 있고. 사회 문화적인 요인.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이런 게 많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겉으로는 이렇게 좀 폭력을 행사하기 힘든데 뒤에 가가지고 익명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개인 심리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과 사회 환경들이 이제 서로 상호작용해 가지고 그럴 수 있다. 이거 사장은 간단하게 했었죠. 딱딱 넘어가겠습니다. 부적응이 개인적인 거, 환경적인 거 있다고 그랬고, 개인 심리적인 거로서는 인지, 정서, 사회 문화, 개인적으로는 약간 적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아 개념을 갖고 올바르게 적응하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고요. 가정 요인입니다. 가족이 유대감이 안 좋거나 엄마가 혹은 아빠가 없거나 이렇게 결손 가정일 때
그 문제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그 보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아니면 형제 간의 열등감, 우월감 이런 거라든가 엄마가 이렇게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 학교 부적응을 할 수도 있다. 부적응은 학교인데 집안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예, 학교,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그 가정교육, 교육 지원 부족해서 여기 이제 그 경제적으로 빈곤이 있으면 그죠 부적응할 수 있다. 저희 때도 그 육성회비가 6,700원이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학교 가기 싫고 막 그래서 많이 그랬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돈 못 내면 칠판에 적어놨거든. 이름 돈 안 낸 사람 적어놓고 막 그랬다고. 그러다 보니 창피하잖아. 돈 없는 게 무슨 죄냐.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학교 요인도 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옷을 교복으로 입고자 하는 걸 교복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가난한 집 애들이. 이해가 되냐? 옷이 없어. 좋은 옷이. 그래서 교복을 입으면 통일되니까 매번 입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여튼 경제적인 것도 부적응의 영인이 될 수 있다. 학교 요인입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주로 공부가 잘한다고 학교는 주로 성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부가 좀 못하는 아이들은 적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래 집단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래가 서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우울해지고 부적응하게 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